2011년에 하노이에서 스트립 댄스 서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등학교 시절 친구이자 현재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호아가 가족을 방문하러 귀국했을 때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지? 베트남법이 금지하고 있잖아. 태국에서 스트립 댄스를 본 적이 있는데 방이나 노래방에서 스트립 댄서를 부르려면 몇천 달러는 들어. 게다가 직업적으로 활동하려면 스트립 댄서도 허가증이 있어야 해.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베트남 법에서는 금지돼 있어. 하지만 불법 스트립 댄스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돈 300만 동과 어느 카라오케나 식당 주인의 허락만 있으면 30분 안에 뜨거운 에바의 무대를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결국 친구는 호기심을 충족할 기회를 얻었고 퐁이라는 이름의 스트립 댄서와 연결할 수 있는 연락처를 찾게 되었어. 그녀는 이 업계에서 경험이 많은 소녀로 친밀한 만남을 계획하게 되었지. 퐁이 물었습니다. 만약 그냥 만나는 거라면 시간 없어. 밤새 공연을 다니느라 지쳐버리거든. 돈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그만두죠. 이해해 주세요. 친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케이, 해줘. 작은 일이야. 트리우비엣 부엉 거리의 동생 카라오케에서 1시간 동안 춤추게 하고 300만 동을 줄게. 친구 몇 명을 불러서 같이 즐길게. 트리우비엣 부엉 거리의 카라오케 3층 노래방 방에서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자 빨간색 셔츠를 입은 직원들이 신속하게 2개의 테이블을 가까이 붙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빨간 천이 깔려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 담배가 절반도 차에 안 타 들어갔을 때 노래방 문이 열리며 퐁콩이 일본의 닌자처럼 나타났습니다. 당시 오후 4시였고 매우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덜 눈에 띄고 햇볕도 피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죠. 매우 전문적으로 퐁은 옷을 벗고 직원에게 CD를 건넸습니다. 음악이 폭풍처럼 울려 퍼지고 파란색과 빨간색 조명이 깜박였습니다. 빨간색 반짝이 비키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조명과 담배 연기 속에서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직원의 속삭임을 듣고 일행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내가 브라를 살게. 50만 동 지폐가 남자의 손에서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몇 번 몸을 흔들자 퐁의 브라가 가볍게 날아가며 그 남자의 웃고 있는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약 5분 후 내 친구는 그녀의 팬티도 구매했습니다. 완벽한 치수를 자랑하는 퐁의 몸매가 유연하게 움직이며 남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남자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진짜 최고야. 돈이 아깝지 않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끌어당겨 은밀한 곳에 100달러 지폐를 끼워 넣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끝난 후 친구들은 길가의 찻집에 모여 앉아 퐁의 춤과 몸매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이야기를 듣고 입을 비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돋네요. 돈이 남아 돌면 뭐든 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왜 창녀가 여러분 얼굴이나 머리에 그 부위를 갖다 대게 하고 즐거워하는 겁니까? 정말 부끄럽네요. 한껏 흥이 나 있던 몇몇 친구들은 갑자기 말이 끊기며 자신들의 무의미한 오락방식과 무례함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뻔뻔하지만 고객들은 퐁콩은 자신이 상당히 뻔뻔하고 더러운 직업이라고 평가하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뻔뻔하지만 더럽다라는 단어는 고객들에게 붙여요. 몇백만 동을 쓰지만 늘 무용수에게 온갖 것을 요구하거든요. 저는 몸을 팔지언정 양심을 팔진 않아요. 퐁은 고객을 가려받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번도 스트립 댄스를 본 적 없는 사람들은 무용수가 몸매만 예쁘면 인기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스트립 댄서를 하려면 먼저 고객들, 지인들, 심지어는 빠른 손님, 느린 손님을 받는 창녀들까지도 무시하고 경멸하는 시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야 무용수의 몸매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다리가 길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하노이의 스트립 댄서들은 대부분 키가 1.62m 이상입니다. 스트립 댄서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춤이에요. 춤이 예쁘기보다는 야성적이고 자극적이며 열정적인 춤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직업은 정말 사람을 가려봤습니다. 많은 카라오케 직원이나 창녀들이 스트립 댄서가 되고 싶어 하지만 손님이 찾지 않아 실패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끄저이 구역의 한 지인을 통해 약 1년 전에 일을 그만둔 한 스트립 댄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안으로 1991년생이며 푸토성 출신입니다. 도안을 만나보면 그녀가 카라오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기 어려운데 그녀는 여학생 같은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색 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안경을 쓴 그녀는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도안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아주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쩐카 찬 거리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손님이 부른 스트립 댄서를 보게 되었죠. 그때 제가 춤을 더 잘 추고 몸매도 더 좋다고 생각해서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천만 동을 모아 고향에 미용실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몇몇 친한 카라오케 업소에 부탁해서 손님들이 스트립 댄스를 요청하면 저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이 꽤 순조로워서 한 달 만에 2천만 동 이상을 저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한투이엔 거리의 카라오케에서 춤을 추다가 하이퐁에서 온 깡패에게 감히 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맞아서 기절하고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날 밤 춤이 끝나고 늦었을 때 손님 중 한 명이 저에게 밥 먹고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저를 체에 강제로 끌고 갔어요. 제가 저항하자 그는 저의 옷을 찢어버리고 제가 도움을 요청하자 저를 때려 기절시킨 후 저질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탄얀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 이가 3개 부러지고 턱이 삐었고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고 회복해야 했어요. 그 후 저는 스트립 댄스를 그만뒀어요. 아무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안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스트립 댄서 중 일부가 손님들에게 집단적으로 놀림을 당한 경우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도안은 또한 대부분의 스트립 댄서들이 지방에서 온 17세에서 22세 사이의 여성들이며 카라오케 접대원으로 일하다가 전환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운이 좋은 여성들은 반년 만에 돈을 모아 고향에 돌아가 가게를 열고 착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부이뚜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스트립 댄스가 도덕적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스트립 댄서들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스트립 댄스가 전통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매춘 행위가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직업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도 사회에 많은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스트립 댄서를 고용하기 위해 돈을 쓰는 행위는 일부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타락과 퇴보를 나타내며 이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합니다. 비판받아야